김영환 지사가 국내 최초로 KTX 고가철도 아래 도정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안전성 문제로 사업비가 49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하천에 빠져 숨지는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오조작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오조작을 파악해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가 시범 보급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KTX 고가철도 아래 빈 공간에 도정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언제든 철거할 수 있는 간단한 조립식 건물로 다목적 회의실과 계단형 홀 등을 갖췄는데요. 김영환 지사는 이러한 공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KTX 오송역 철로 아래 빈 공간에 들어선 필로티 구조의 조립식 건축물. 충청북도 도정 홍보관인 오송 서남하루입니다. 선로 교량 사이에 3.6m 높이 기둥을 세워 800제곱미터 규모로 만든 공간으로 다목적 회의실과 라운지형 리셉션장, 계단형 홀을 갖췄습니다. 충청북도가 시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공간 사용 허가를 받아 착공한 지 8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하나, 둘, 셋. 역사 선로 아래를 활용해 보겠다며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진한 사업인데 충청북도가 공간 대여와 건축비 등 사업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로 아래 공간이라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제기됐고 이 때문에 언제든 철거할 수 있다는 대여 조건이 붙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미설계 보완을 거치면서 최종 사업비가 49억 원으로 당초보다 12억 원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쉽지 않은 과정 끝에 준공됐지만 혁신 사례로 실행력을 보여줄 공간이 될 거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오송역에 이런 공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싶다는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이걸 기획할 때에 300평이지만 앞으로 그 다음에는 2,000평짜리 창업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구, 광주,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창업하고. 그런데 선화 공간 활용을 늘리려면 국가철도공단의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국유재산인 만큼 상업 공간으로까지 확장하려면 정부와 국회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승인한 도의회도 일단 이번 시범 사업 성공 여부부터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쪽 홍보비나 이쪽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민과 방문객들의 미팅, 회의 공간으로 활용될 오송역 도정 홍보관은 온라인 예약으로 무료 개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부지안에 조성하는 중앙광장에 대해 한 환경단체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김영환 지사의 즉흥적인 리보넬링 사업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고목들이 제거됐다며 도청 부지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메워지고 그늘 하나 없는 잔디밭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잔디광장이 아니라 예전처럼 나무와 숲이 가득한 충북도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장 후보자의 중도 낙마로 인사검증 논란이 있었던 충북 테크노파크가 원장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 검증합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면접을 통해 2배수로 압축한 배병국, 박순기 두 원장 후보자의 운영 계획과 동영상 발표 자료를 오는 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서를 받습니다. 이후 이사회와 도의회 인사청문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을 거쳐 후임 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보은군의 한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80대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영천에서도 또 지난 주말에는 강원도 인제군에서도 순환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여름철만 되면 일어나는 순환사고에 대해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하천에서 119 구조대가 수색을 벌입니다. 수색 1시간여 만에 하천 한가운데에서 한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보은의 한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8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다슬기를 채취하던 80대 아내가 119에 신고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린 뒤부터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종된 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뒤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장소는 평소에도 주민들이 다슬기를 많이 잡는 곳이었습니다. 장마철에는 하천 방류량이 늘면서 오히려 평소보다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하천에 몸을 담그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저 장마철이고 해가지고 지금철에는 나가서 잡고 그러죠. 사고가 났던 하천 가운데로 들어가 봤습니다. 징검다리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살이 아주 빠른 데다 돌다리는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걸어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천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갈수록 수심은 급격히 깊어지는데 다슬기 채취가 주로 이뤄지는 한밤중에는 물살이나 깊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밤에 하는 다슬기 채취는 그 물의 깊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을 헛디디거나 아니면 깊은 물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슬기 채취 활동이 늘면서 비슷한 시간 경북 영천에서도 80대가 다슬기를 잡다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주말 강원 인제에서도 익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시가 이범석 청주시장의 스마트폰이 해킹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이 시장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되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입금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다량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의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진드기 매개 질환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1일 SFTS 환자를 심폐소생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7명이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돼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하고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의료진 7명 모두 현재는 증상이 사라졌고 전파 우려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SFTS는 주로 참진드기를 통해 감염되지만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사람 사이의 전파도 가능합니다.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부터 3명이 숨진 청주교대 역주행 사고까지 고령운전자 사고는 매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결론나곤 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힘껏 밟으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페달 5조작 장치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뒤로 역주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68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청주에서는 지난 3월 72살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300m를 역주행해 신호 대기 중인 반대편 차량을 덮쳐 3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들은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런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에 나섰습니다. 설치 희망자를 모집했더니 40년째 매일 운전을 하는 75살 어르신부터 베테랑 택시기사까지 자원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실수로 다른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 이게. 내가 다치는 거는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죠. 뭐 젊은 사람보다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전기차는 너무 빨리 스타트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고가 나면 급발진 비슷하게. 가속을 감지해 차단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GPS 안테나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0분. 운전자가 시속 15km 이하로 천천히 운전하다 최대 출력의 80% 이상으로 세게 가속 페달을 밟자 경고등이 뜨고 자동으로 가속이 차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과속 단속 구간도 GPS가 인식해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이거네. 액셀을 밟아도 먹히지 않는다는 느낌. 엑셀이 안 먹혀. 극가속 페달을 오인해서
최근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어르신분들 안전운전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렸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주행 데이터를 모아 페달 오조적 방지 장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설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2027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이 세종시에만 집중돼 충북이 완전히 소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북도의회 하계 대학 경기대회 지원특위와 충주사회단체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에만 선수촌을 운영하고 충북에는 별도 선수촌 없이 1,700대가 넘는 차량을 동원해 선수들을 운송하겠다는 계획은 지역 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선수촌 배치는 사전에 4개 시도가 협의한 사항이자 국제연맹이 요구한 사항이라며 선수 대신 임원이나 자원봉사자 숙소 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음성군과 진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교차 사용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맹동면과 덕산읍 모든 지역에서 두 지역 상품권을 교차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역은 지난 2021년부터 생활권이 같은 충북 혁신도시에서만 지역 상품권을 공동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시끄럽고 늘 위험이 도사리는 야외 작업 현장에서는 특히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급한 대로 아무래도 반말로 막 불러대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장 문화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존중하는 문화로 바꾸자며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조선소 작업장에 하나둘 모인 이주 노동자들. 국적도 일하는 분야도 다양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개인의 안전모를 받은 겁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지양님. 원래 이름 적었는데 우리는 도장하니까 시간 좀 돼서 페인트 많이 묻어서 또 다시 또 적었어요. 변하지 않아서 좋겠어요. 10개가 넘는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섞여 있다 보니 서로 이름도 모른 채 야나 거기라고 부르기도 했던 일터.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보자는 취지로 이 캠페인은 시작됐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욕설이나 모욕 등 언어폭력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름이 표기가 되잖아요. 그럼 저부터도 이름을 부를 것 같습니다. 부르면 친근감이 있을 테고 그러면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회사가 추구하는 안전한 작업장도 구현될 것 같습니다. 예. 원활한 작업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모에는 이렇게 이름과 국적, 혈액형 등 정보가 표시돼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잘 보여. 어느 나라 사람 그렇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도 좋아요. 이번 캠페인은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5개 기관 주최로 열린 가운데 앞으로 영암 대불산단과 광양, 다른 시도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이제 우리 농촌이나 어촌, 그다음에 이런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된 필수 노동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존중받고 서로 배려하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어느 시의 한 구절처럼 이제 일터에도 사람을 향한 존중의 언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충주 지역 학생수영부 집단 성폭력 사건을 연속 보도한 MBC 충북 김은초, 임태규 기자가 충북기자협회 2분기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을 공론화했고 가해자들에게 법의 엄정한 심사를 받게 했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가 진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천구는 지난달 24일 군 로고와 관인 등을 위조한 공문서로 충주에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던 시도가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구는 공문서를 먼저 제시하면서 물품을 납품해달라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연락을 유도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증평군 행복택시 이용 횟수가 한시적으로 월 6회로 늘어납니다. 증평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용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